홈팀 브리네는 포메이션은 4-4-2며 보야지치와 스트룽크를 활용한 간결한 전방 전개와 측면 크로스 빈도 중심의 공격을 추구하고 있다. 스크리벤은 좌측에서 넓게 벌려 전개를 시도하지만 수비 전환 시 커버 범위가 좁고 반응 속도도 떨어지는 편이다. 중원에서 수비 간격 유지가 자주 흔들리며 전개 흐름이 끊기는 장면이 많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눈에 띈다. 하프 스페이스 대응이 느려 공간 침투에 취약하고 박스 앞에서의 세컨드볼 대처 능력도 부족한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원정팀 사네피오르는 포메이션은 4-2-3-1이며 티벨과 파툴리디스를 활용한 측면 템포 전개가 빠르게 전개되며 멜키오르가 중앙에서 타락박과 연계를 주도한다. 공격 시 좌우 넓은 간격을 활용해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자주 시도하며 전개 템포가 매우 유연하다. 중원 압박 회피와 공격 전환 속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선 연계와 박스 근처 마무리에서도 높은 완성도를 보인다. 후반에도 라인 간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체력 분배와 공간 활용이 탁월한 경기 운영을 보여준다. 브리네는 간격 유지와 커버 반응 속도에서 반복적인 불안을 노출하고 있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 저하가 뚜렷하다. 사네피오르는 전개 구조가 정돈돼 있고 침투 타이밍도 안정적으로 맞물리며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어내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전체적인 조직 완성도와 경기 운영에서 사네피오르가 확실히 앞선다. 홈팀 로센보르그는 포메이션은 5-3-2며 강한 수비 라인과 탄탄한 미드필더 구성을 바탕으로 경기의 중심을 지는 전술을 구사한다. 세이데는 측면에서 수비 커버와 역습과 남에 능하고 브로울름과 포섬은 중원에서 전개 템포 조율과 볼 배급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 특히 브로울름 포섬 나이판 삼각 구도가 유지되는 이번 경기에서는 중원 압박과 연결 플레이에서 강한 전술 완성도를 기대할 수 있다. 원정팀 오슬로는 포메이션은 4-4-2며 회그와 살트네스를 활용한 측면 전개가 기본 틀이다. 하지만 주전 미드필더 헤스네스가 퇴장 징계로 결장하면서 중원 연결 고리가 완전히 끊긴 상태다. 베르그가 탈압박과 템포 조절을 시도하지만 단독 부담이 커지면서 볼 배급의 질이 저하되고 있고 수비 라인과의 간격도 벌어지며 박스 근처 공간 관리가 매끄럽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루센보르그는 중원 삼각 구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며 템포 조절과 점유율 유지가 강점이다. 반면 오슬로는 핵심 미드필더의 공백으로 인해 전개 흐름이 끊기고 수비 전환 시 간격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술 밸런스와 조직력에서 루센보르그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홈팀 엘살바도르는 포메이션은 3-4-3이며 바스케스와 테아다가 전방에서의 연계와 침투를 통해 공격 흐름을 유도하고 있다. 케레는 중원에서 공격과 수비를 연결하는 조율자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세컨드볼 경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이다. 그러나 수비 조직의 속도 대응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센터백 라인은 순간 스피드가 부족해 뒷공간 커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볼을 빼앗긴 직후 전환 속도도 느려 상대의 빠른 역습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를 지니고 있다. 측면 윙백의 복귀 속도도 늦어 수적 열세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원정팀 과테말라는 포메이션은 4-1-4-1이며 루빈이 원톱으로 배치되어 빠른 라인 브레이킹 움직임을 통해 수비를 흔들고 있다. 알탄과 무뉴스는 중원에서 넓은 활동폭을 바탕으로 볼 배급과 탈압박에 능하며 공격의 흐름을 유연하게 풀어나가는 유형이다. 수비 시에는 4-1 블록을 기반으로 중앙을 단단히 잠그며 후방에서 침착한 빌드업을 통해 공격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루빈은 160cm의 단신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순간 스피드와 민첩성을 보유한 스트라이커 자원으로 엘살바도르의 느린 수비 라인을 상대로 수차례 뒷공간 침투를 시도하며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는 유형이다. 전술적 조직력과 압박 타이밍에서도 과테말라가 앞선 모습이다. 엘살바도르는 느린 수비진과 전환 대응력 부족으로 인해 빠른 공격수를 상대로 실점 가능성이 높은 팀이다. 특히 하프라인을 넘기 전 공간 통제가 미흡하며 공수 전환이 매끄럽지 않아 뒷공간 노출이 반복되고 있다. 과테말라는 단단한 수비 조직력과 빠른 공격 전개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한 팀이며 루빈을 중심으로 한 라인 브레이킹 전술이 이번 경기에서 결정적인 승부처가 될 수 있다. 홈팀 하우게수는 포메이션은 5-4-1이며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수비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전체적인 간격 유지와 커버 속도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디아라는 중원에서 수비 커버에 힘쓰고 있지만 리아메르와 콜라드센이 위치한 좌우 측면의 전개 속도와 커버 반응이 느린 편이다. 특히 박스 근처에서 수비 집중력이 자주 흔들리며 후반 체력 저하 이후 컷백 대응 실패와 공간 침투 허용이 반복되고 있다. 원정팀 보데글림트는 포메이션은 4-4-2며 살트네스와 헤그가 좌우 측면에서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가져가며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전개를 선호한다. 베르그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템포 조절을 동시에 수행하며 박스 앞 공간 침투 타이밍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최근 살트네스의 박스 근처 결정력이 상승하고 있으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크로스 연계가 매우 날카로운 상태다. 하우게수는 수비 블록을 두텁게 구성하지만 측면 커버 반응과 박스 근처 집중력 저하가 실점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보데글림트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오버래핑 빈도가 높고 마무리 전개의 완성도도 뛰어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전개 속도 위치 선정 공간 활용에서 보데글림트가 확실히 우세한 경기다. 홈팀 브라는 포메이션은 4-3-3이며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침투를 바탕으로 공격 템포를 주도하는 팀이다. 헤게베와 핀네는 모두 스피드와 돌파 능력을 갖춘 공격 자원으로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코른비크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전진 패스를 동시에 수행하며 공간 창출과 전개 연결에 큰 역할을 맡고 있다. 홈에서는 전반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하이라인을 활용한 템포 장악이 잘 작동되며 박스 앞 압도적 점유가 자주 연출된다. 원정팀 크리스티안수는 포메이션은 4-3-3이며 투페크치와 호프만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점유율 확보를 시도하지만 수비 전환에서 속도 저하가 뚜렷하다. 센터백 조합은 제공권에는 강하지만 발이 느린 편이라 스피드가 빠른 공격수를 상대로 커버 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코르루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지만 상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탈압박 능력은 떨어지는 편이다. 특히 페널티 박스 주변 수비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며 뒷공간 대응 타이밍이 반복적으로 늦어지는 흐름이 자주 포착된다.
브라는 빠른 측면 자원과 유기적인 연계 전개를 통해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크리스티안소는 발이 느린 센터백 라인을 보유하고 있어 순간 돌파와 공간 침투에 지속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많다. 전체적인 압박 강도, 스피드, 전개 템포에서 브란이 확실히 앞서 있다. 홈팀 몰드는 포메이션은 4-1-4-1이며 전통적으로 점유율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구조지만 최근 파이널 서드 수비 대응에서 불안이 드러나고 있다. 베리샤는 공격 전환 시 결정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만 아이크렌과 브레이비크 중심의 미드필더 라인이 전개 속도에서 압박을 받는 흐름이 자주 나타난다. 특히 하프라인 부근에서 탈압박이 되지 않으면 수비 라인이 낮게 내려앉는 경향이 강하고 그로 인해 박스 근처에서 공간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원정팀 바이킹은 포메이션은 4-1-4-1이며 후방에서 배를 중심으로 한 빌드업 이후 2선 스벤센, 최전방 크리스티안센으로 이어지는 공격 루트가 매우 정교하다. 트리피치는 양측면을 넓게 벌려주며 상대 수비의 간격을 흔들고 있으며 스벤센은 전개 템포 조율과 침투 타이밍 모드에서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박스 근처에서 침투 타이밍과 패스 연결이 정리된 전술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연승 흐름 속에서 해당 패턴이 자주 성공하고 있다. 바이킹은 완성도 높은 빌드업과 전개 구조를 기반으로 파이널 서드에서 위협적인 침투를 반복하며 상대 수비를 흔들고 있다. 몰드는 압박 회피와 수비 전환 간격 유지에서 불안한 흐름이 지속되며 박스 근처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다. 경기 전체 구조에서 바이킹이 안정성과 전개 완성도 모두에서 우세하다.